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배진수입니다. 24년 2월 2일 DMQA 연구실 오픈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 세미나의 주제는 준지도 학습을 위한 하이브리드 메서드를 제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발표자인 배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고대 상공과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 및 품질 애널리틱스 연구실에서 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김선봉 교수님이시고요. 혹시 오늘 세미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관심 메인 연구 분야는 아래 두 개와 같이 소개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의 가대 확신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준지도 학습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중점적인 내용은 이 방법론 소개가 되겠습니다. 오픈 매치랑 IO 매치라는 하이브리드 계열의 준지도 학습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이 두 개의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꼭지의 배경 지식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 설명드리고 방법론 소개해 드린 뒤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긴 한데 그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 세미나가 두 건이 있는데요. 모두 제가 진행했었던 준지덕습 계열의 알고리즘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좀 세미나가 두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준지덕습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을 아주 깊게 설명을 하고 이 오른쪽과 같은 중요한 좀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을 이 첫 번째 세미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세미나를 통해 배경 지식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추천 세미나는 이제 준지덕습, Consistency Regularization 준지덕습인데요. 이때 좀 안전한 준지덕습에 대해서 설명드릴 좀 어드밴스드된 준지덕습 알고리즘들인데요. 그래서 20년도, 22년도에 나온 이 안전한 준지덕습 알고리즘 3개에 대해서도 리뷰한 이 추천 세미나가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오늘 세미나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경 지식부터 이제 좀 잘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준지덕습인데요.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언더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라는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구글 브레인 연구원들이 1번이라는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를 따라 보니 얼레이브드 데이터 안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만약에 있으면 많다라면은 이게 기존에 알려져 왔던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던 준지덕습 알고리즘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이 얼레이브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랑 비슷한 똑같다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자면은 이 연구원들께서 소개해 주신 실험 세팅이 왼쪽에 있고요. 이 부분이 있고 이 실험 세팅에 대한 실험 성능이 오른쪽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실험을 총 5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레이블드 데이터는 400개 레이블드 데이터 적게 사용했고 얼레이블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흔히도 알려져 있는 준지덕습의 흔한 실험 세팅들입니다. 레이블드 데이터 적고 얼레이블드 데이터 많고 이때 레이블드 데이터 클래스를 보면은 bird, cat, deer, dog, frog, horse들이 있는데 얼레이블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에서 간책됐던 deer가 이렇게 있고요. 도그도 이렇게 있습니다. fog랑 horse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즉 레이블드 데이터랑 얼레이블드 데이터 클래스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제 2번 세팅이랑 2번부터 5번 실험 세팅이 이제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합니다. 에어플레인이라는 처음 보는 즉 레이블드 데이터 안에는 에어플레인이라는 클래스가 없었는데 이 에어플레인이 얼레이블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험 세팅 세 번째에서는 이제 오토모바일
실험 세팅 네 번째에서는 ship, 실험 세팅 다섯 번째는 트럭이라는 이렇게 새롭게 즉 레이브드 데이터에서 보지 못했던 신규 클래스가 얼레이브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저희는 언더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레이브드 데이터랑 얼레이브 데이터의 클래스가 다른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준지학습 연구들을 한번 실험 성능을 검토를 한 거예요. 이 1번 논문. 그래서 보시면은 실험 세팅 1이 이 X축, 2, 3, X축, 3 이렇게 X축에 실험 세팅이 있고 이런 실험 세팅들 하에서 이제 준지학습의 에러 레이트를 확인을 한 거예요. 즉 성능을 관찰했습니다. 보이시는 이 알고리즘들이 이제 준지학습 알고리즘이고 슈퍼바이스 알고리즘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즉 첫 번째 상황에서는 준지학습의 테스팅 에러들이 주로 여기에 분포되어 있고 지도학습의 테스팅 에러가 여기 있습니다. 즉 준지학습 테스팅 에러가 더 낮죠. 그래서 준지학습이 1번이라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좋다, 효과가 있다 라고 파악을 했는데 2번부터 5번으로 갈수록 즉 얼레이브 데이터 안에 미스매치 데이터 즉 클래스가 달랐던 분포의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테스팅 에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즉 준지학습의 성능이 떨어지고 있다.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특히 얼레이브 데이터 안에 약 50% 정도의 어떤 오픈스탯 데이터, 클래스 미스매치된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준지학습이 오히려 지도학습보다도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이렇게 얼레이브 데이터 안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경우 준지학습이 좀 잘 워킹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좀 밝혀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알고리즘이 바로 세이프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거에 더 세이프 한 거냐면은 얼레이브 데이터 안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즉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 미스매치된 이 얼레이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강건한 준지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가 잘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연구 계열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픈셋 데이터에 강건하고 여전히 지도학습보다는 우수해야 된다.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보이시면 이제 2번부터 4번 알고리즘이 이제 세이프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제가 이전 그 추천드렸던 세미나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이시면은 이제 준지학습 알고리즘이 크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 그리고 홀리스틱 메소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더 큰 어떤 다른 종류 관점에서 다양하게 또 나눠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개로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2번 컨시스턴트 레귤레이션 계열의 알고리즘들을 바탕하여서 세이프 준지학습 알고리즘을 연구한 것들이 2번부터 4번 연구이고요. 홀리스틱 계열의 준지학습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홀리스틱 계열의 방법론을 토대로 세이프한 준지학습을 연구한 것들이 5번부터 10번 연구들이 되겠고요. 보면 보통 21년도부터 막 23년, 22년 되게 아주 굉장히 최신 알고리즘들이 주로 이쪽에서 개발이 되어 왔고 2번부터 4번은 한 20년도, 22년도 이쪽 때쯤에 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더 저는 최신 알고리즘, 최신 논문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번, 4번 연구에서도 간략하게만 성능 리뷰를 드리자면은 이 UASD라는 것이 이제 2번 논문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준지학습, 안전한 준지학습을 이제 좀 아주 열심히 연구하신 그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준지학습 이런 알고리즘들은 보면은 X축 미스매치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스팅 에러가 많이 쭉쭉쭉 올라가들 계시고 특히 이 점선인 지도학습보다 성능이 안 좋은데 이 UASD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개발한 알고리즘들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즉 얼레이브 데이터의 OD가
얼마만큼 적게만큼 항상 지독스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기존 그냥 노멀한 준쥐덕스보다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테스팅 에러가 더 낮다 하면서 좋은 연구 포문을 열어주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계열이 홀리스틱 메소드 두 개 똑같은 말인데 하이브리드 메소드가 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아래 3개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연구실 오픈 세미나인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이 하이브리드 메서드란 최근 연도에 많은 하이브리드 메서드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다 엮은 거예요. 준쥐덕스, 그러니까 얼레이브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은 그냥 다 갖다 붙이나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consistency regularization 그리고 좀 학습에 유의미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수도 레이블링 이런 거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을 싹 다 합쳐서 홀리스틱하게 하이브리드하게 다 쓴 방법론들을 홀리스틱 메서드 계열의 준쥐덕습인데 이게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것이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계열의 메서드의 어떤 어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메서드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세미나에서 간략하게만 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론 픽스 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년도 뉴립스에 나온 아주 좋은 방법론입니다. 보이시면 이제 픽스 매치 준쥐덕습이니까 준쥐덕습은 아시듯 레이브드 데이터랑 얼레이브드 데이터 둘 다 이용하는 방법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브드 데이터 기반의 로스랑 얼레이브드 데이터 기반의 로스를 함께 합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시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캐시냐 도그냐를 구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픽스 매치를 예시로 들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고양이 사진이 있고 이 고양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캐시라는 레이블이 달려있죠. 그래서 레이블 데이터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오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해당 입력 이미지가 캐시일 확률이 높은지 도그일 확률이 높은지 다음과 같은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레딕션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데이터는 캐시잖아요. 즉 캐시일 데이터의 확률이 1이고 도그일 확률이 0이라는 저희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델이 예측한 이 확률 값들이 실제로 캐시일 확률이 1이고 도그 확률이 0이다 라는 쪽으로 학습이 되게끔 이 두 개의 값의 차이를 정량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줄여가는 쪽으로 로스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브 데이터에 쓰인 설명드렸고 픽스 매치 메인은 이쪽 부분인데요. 얼레이브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얼레이브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어요. 레이블이 없고 일단 두 종류의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약하게 데이터를 증강한 보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일부 사진을 크롭핑 해와서 확대한 크롭한 건데요. 그래서 크롭한 어떤 위클리하게 어그멘테이션 된 그거랑 아주 빡세게 그러니까 강아지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의 모양새가 많이 변경된 스트롱하게 데이터가 펄터베이트 된 그러한 두 종류의 어떤 전략을 먼저 취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제 어그멘트 된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다음과 같이 예측 결과 두 개를 확보를 해 두고요. 이때 픽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캐시일 확률, 도그일 확률 두 가지 이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도그일 확률 이 데이터가 예측 확률 값 둘 중에 가장 큰 값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 큰 값이 특정 값보다 높을 경우 이 데이터가 신뢰도 있게 현재 예측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모델이 이게 지금 고양이인지 캣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뉴럴 네트워크가 도그라고 현재 도그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예측을 했고 이 도그일 확률이라는 값이 어떤 값보다 주로 0.95라는
즉 95% 신뢰도 이 값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95%보다 더 큰 경우 이것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얼레이브드 데이터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이미지를 도그라고 수도 레이블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도그일 확률이 1이고 캐실 확률이 0이다 라는 수도 레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이 수도 레이블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이 강하게 어그멘테이션 된 프레딕션 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보이시면은 강하게 어그멘트 데이터다 보니까 캐시인지 도그인지 좀 헷갈려하는 그런 확률이 나오는데, 이러한 확률 값들이 수도 레이블과 학습되도록 학습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결국에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강하게 어그멘트된 데이터도 도그일 확률이 되게 높고 캐실 확률이 적다라고 좀 좋은 학습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로스가 이제 얼레이브 데이터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로스를 활용을 해서 픽스 매치를 이제 학습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능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면은 이제 픽스 매치 여기 있고, RACTA는 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활용했던 그냥 어그멘테이션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이미지를 변형한 그냥 어떤 전략들이고요. 그리고 보이시면 이제 이쪽 방법론들이 파이 모델, 수도 레이블링, 민티처 이런 것들이 이제 컨시스턴트 레그레이션의 준주덕습 알고리즘이고, 이제 이쪽 부분이 최신 픽스 매치 전에 나왔던 하이브리드 해결의 방법론인데, 보이시면은 일단 이 테이블 2는 에러 레이트입니다. 시파10, 100, SVCN, SAT10이라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준주덕습의 테스팅 에러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를 본 건데, 보이시면 볼드체가 주로 픽스 매치 쪽에 많죠. 즉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어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알고리즘의 우수성 어필들을 잘 해주셨고, 보이시면은 기존 준지덕습보다도 테스팅 에러가 많이들 낮은 상태죠. 여기들은 테스팅 에러가 꽤나 높은데 픽스 매치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효과의 우수성도 잘 증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픽스 매치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메서드, 준지덕습에서의 하이브리드 메서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바로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 미스매치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계열의 메서드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어야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이프하게 준지덕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얼레이브드 데이터를 활용을 준비를 하겠죠. 얼레이브 데이터랑 레이브드 데이터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픽스 매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레이브 데이터 바로 학습 때리고, 얼레이브 데이터는 스트롱이랑 위크 어그멘테이션 같은 것 개념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 상황에서는 2번과 같은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보이시면은 레이브드 데이터에 지금 캐시랑 도그가 있고, 얼레이브 데이터도 캐시랑 도그가 이렇게 있는데, 캐시랑 도그가 아닌 오픈셋 신 얼레이브 데이터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오픈셋 디텍션의 알고리즘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오픈셋 데이터가 기존 준지덕습의 성능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알려져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텍션을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오픈셋이라고 판단된 데이터들은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이 고양이와 강아지, 즉 레이버드 데이터랑 클래스가 일치하는 이러한 데이터들만 통해서 다시 한번 픽스 매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진 게 오늘 설명드린 하이브리드 계열의 방법론들이고,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에 대해서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따르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린 2가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오픈셋을 디텍션을 효과적으로 하고 픽스 매치랑 어떻게 좀 잘 엮어가는지, 그 부분에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론인 오픈 매치부터 이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매치는 일단 오픈셋 디텍션이랑 얼레브 데이터 안에 레브 데이터에서 보지 못했던 돼지랑 곰이랑 사자 이 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텍션을 먼저 하고 픽스 매치랑 같이 엮은 방법론을 이제 오픈 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도 되게 좋고 기여한 점이 되게 저는 좋다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론을 제안들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픈셋 디텍션을 판단하기 위해서 얼레브 데이터 안에 어떤 데이터가 오픈셋이고 어떤 데이터가 클로즈드 셋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해 주신 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가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유의해야 되실 게 SSL에서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는 이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가 오픈셋 디텍션을 잘 못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지덕습의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오픈셋 디텍션을 해야겠는데 그러면은 이 SSL 상황에서도 레이블드 데이터가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든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다음과 같은 되게 유의미한 기법을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보이시면은 얼레이브드 데이터 기반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기법을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여점 첫 번째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가 SSL 상황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본인들이 제안한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사용해서 또 다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좀 야무지게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가 뭔지 좀 리뷰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vs all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입력받은 데이터가 내가 기대했던 클래스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들인데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들을 여러 개, 복수개만큼 고려를 해서 결국에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론 클래시파이어들은 다 이진 분류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이진 분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결국에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려고 등장한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딥러닝은 다 이제 소프트맥스랑 그러니까 클래스 3개 이상의 클래스들을 한꺼번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능력이 개발되기 전,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좀 성능이 우수했던 시절에 어떻게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려고 연구되었던 그런 방법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은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클래스 상황이 3개 라면은 3개의 세모, 네모, X에 대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이진 분류기를 3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들을 만들어 두고요.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클래시파이어가 하나씩 존재할 텐데 이 클래시파이어는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본인이 예상했던 세모 데이터인지 아니면 아닌지, 네모 같은 경우에는 입력받은 데이터가 네모인지 네모가 아닌지, X 같은 경우에는 입력받은 데이터가 X인지 X가 아닌지를 이진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들을 3개를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각 클래스별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학습들을 해 주신 뒤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학습하는 로스는 보통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면은 이 원 vs all 클래시파이어 로스는 일단 낮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보이시면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음과 같은 어떤 피처랑 이 피처에 대응되는 세모라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세모잖아요. 레이블이 세모인 걸 아니까 세모에 해당되는 이 클래시파이어는
해당 데이터가 세모이니 세모일 확률이 1로 높아지게끔, 그리고 이 네모나 X로 판단하는 이 클래시파이어들에 대해서는 네모일 확률이 0에 가까워지고 네모가 아닐 확률, 왜냐하면 세모니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아닐 확률이 0에 떨어지게끔, 왜냐? 세모니까. 세모는 X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확률, 이쪽에서 확률이 1, 이쪽에서 확률이 0으로 가게끔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원버셔셜 클래시파이어 어떤 학습 프로토콜인데, 이거를 다음과 같은 손실함수를 통해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이제 t가 0은 해당 클래스가 맞다, t가 1은 해당 클래스가 아니다 라는 일단 확률값들이 되겠고, 이 p 위에 있는 첨자는 어떤 레이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B가 현재는 이제 세모잖아요. 레이블이 세모니까. 그래서 세모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세모일 확률은 레이블이 세모니까 1에 가깝도록 학습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세모가 아닌 클래스에 대해서, 즉 네모나 X에 대해서는 네모와 X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들의 확률값에 대해서는 t가 1, 즉 해당 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의사를 결정을 해야 할, 즉 네모 및 X가 아닐 확률이 이제 커져야 된다 라는 거겠죠. 네모인 X의 확률이 1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정정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해당 데이터는 세모니까 세모는 세모일 확률이 1, 즉 그리고 네모 및 X가 아닐 확률이 1에 가깝도록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낮추는 것은 이 값을 둘 다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잘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모라는 걸 일단은 아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모든 클래시파이어들이 다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세모는 H1 입장에선 세모일 확률이 높다. 또 H2, H3 입장에서는 네모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X일 확률이 높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모일 확률은 0.25, 네모가 아닐 확률은 0.75가 되겠죠. 그리고 X일 확률은 0.35였다라면 X가 아닐 확률은 0.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75, 0.65, 0.95라는 이런 예측 결과들을 얘네들이 얻게 될 건데, 이 값 중에서 가장 컸던 0.95가 가장 컸죠. 그래서 0.95가 가장 큰 이 세모를 결론적으로 모델이 세모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클래스 개수만큼 해당되는 이 여러 개의 이진 분류기들의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사용했던 애들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원 버셔스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원 버셔스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세이프하게 준지학습을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이쪽 부분 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고양이 사진이 있고 고양이에 대응되는 캣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백본 모델로 피처를 뽑고, 피처로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싶은 클래스가 만약에 3개라면은 3개 클래스를 모두 바로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맥스나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레이블드 데이터 쪽 로스가 있고, 방금 설명드린 원 버셔스 클래시파이어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캣이냐, 캣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이런 지도학습 쪽의 로스를 먼저 학습들을 잘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은 3개의 클래스 중에서 바로 어떤 클래스인지 바로 셋 중에 하나 바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이진 분류 때리고 어떤 이진 분류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해당 데이터가 클래스 3개 중 어떤 딱 하나다라고 예측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레이브드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분류 성능을 가지게 되겠죠. 분류 성능을 가지게 되고, 이 얼레이브 데이터도 있네요. 보이시면은 이제 먼저 다음과 같이 얼레이브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약하게 어그멘트된 이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피처랑 피처를 뽑습니다. 피처 뽑고 여기서 학습했던 어느 정도의 성능이 좀 뒷받침되는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예측을 했을 때 보이시면은 캐실 확률, 도글 확률이 나왔는데 도글 확률이 크다고 현재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글 확률이 크다라고 하고 있으니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클래스 개수만큼 이진 분류기를 여기 제가 학습을 해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그에 해당됐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가져옵니다. 보이시면 이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도그이냐 아니면 도그가 아니냐라고 판단하게 될 텐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도그니까 도그일 확률이 좀 높고 도그가 아닐 확률이 낮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도그가 아닐 확률이 0.5보다 낮으면은 얘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클래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픽스매치 알고리즘을 쓰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가 되게 이제 오픈매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보이시면 얘네는 이제 캣도 아니고 도그도 아닌 돼지잖아요. 돼지인데 실제로 예측 결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예측 결과를 보면은 캣, 도그 둘 중에 하나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보지 못했던 클래스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개 클래스 중 어떤 값이 더 높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릴 거고 그거에 해당되는 클래시파이어를 여기서 하나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이시면 얘는 도그이냐 도그가 아니냐라고 분류하는 분류기입니다. 보이시면 어쨌든 돼지는 도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그가 아니기 때문에 도그가 아닐 확률이 0.5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5보다 크게 되면은 얘는 내가 레이브드 데이터에서 본 적이 없는 미스매치한 즉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은 준지덕습을 써봤자 성능이 떨어지기만 하니 얘는 픽스매치 알고리즘에 활용을 안 하겠다라고 오픈매치가 처음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계열의 안전한 준지덕습의 포문을 좀 잘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이제 하기 위해서 레이브드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해줬었는데 레이브드 데이터가 적으면 얘도 어쨌든 성능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이제 오픈셋 디텍션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성능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성능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얼레이브드 데이터 기반의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좀 기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시면은 얼레이브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약하게 어그멘테이션을 두 개를 합니다. 얘는 보통 이제 크랍을 해주셨고요. 크랍 1, 크랍 2 해서 피처에 넣고 피처의 특징 벡터 나올 거고 특징 벡터가 이제 원 버셔스 올 클래시파이어 여러 개들이 있죠. 이런 거에 다 넣어서 각각에 대한 이제 스코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원 버셔스 올 클래시파이어들이 여러 가지 예측 결과들이 있을 건데 이거의 예측 결과가 일관화되게끔 두 개의 예측 결과가 비슷하게끔 정규화를 걸어주는 것이 바로 오픈셋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예측 결과가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이 원 버셔스 올 클래시파이어들이 일관성이 높아져서 성능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강아지임은 분명하죠. 강아지임은 분명하지만 생김새가 다른 강아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결과가 차이가 없게끔 한다라는 것은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 버셔스 올 클래시파이어 성능을 높여 주셨고요. 장표 조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이 돼지가 왔을 때 돼지가 약하게 어그멘테이션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되고 특징 벡터 뽑고
원 버셔스 클래시파이어에 넣게 되면은 1부터 K개까지 클래시파이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니까 1부터 2 이렇게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들의 예측 결과들이 나오고, 보이시면 얘네는 이제 이 대지가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을 첫 번째 클래스가 아닐 확률, 대지가 두 번째 클래스일 확률, 두 번째 클래스가 아닐 확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측 의사 결정을 내려줬을 건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없도록, 보이시면 이쪽이 로스인데요. 예측 결과의 차이가 없도록 두 개의 MSE 로스를 줄여가는 쪽으로 이분들은 로스 기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성능도 리뷰를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테이블은 에러 레이트입니다. 10파텐, 100 이런 것들로 이제 학습을 하셨고, 레이브드 데이터가 클래스 6개, 그리고 얼레이브 데이터 안에 레이브 데이터에서 보지 못했던 신규 클래스가 4개가 포함된 어떤 오픈셋 상황의 얼레이브 데이터들을 이제 이분들을 다양하게 실험들을 해주셨죠. 10파텐에서 하나, 10파 100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해줬고, 레이브드 데이터가 50개인 경우, 100개인 경우, 400개인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들 한 여러 가지 실험 상황에서 이제 픽스 매치랑 본인들의 오픈 매치 알고리즘을 비교를 했고, 지도학습이랑도 성능을 비교했고, 멀티태스크 어쩌고저쩌고 방법론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세이프 계열의 기존에 알려졌던 방법론인데, 어쨌든 이것도 비교 방법론으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테스팅 에러는 낮으면 좋아요. 그래서 오픈 매치가 전반적으로 다들 낮고, 이런데 보시면은 지도학습의 테스트 에러가 35인데 픽스 매치가 더 높아요. 즉 지도학습보다 좋아지려고 연구를 했는데 성능이 더욱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의 이유는 바로 이런 얼레브 데이터의 나쁜 놈들이 좀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매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원하게 성능이 높죠.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픽스 매치는 기존에는 이제 좋다고 알려진 애들이 성능이 떨어지는데 오픈 매치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들을 열심히 어필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AROC 테이블 2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값인데, 이거는 이제 얼레이브 데이터 안에 오픈셋을 얼마만큼 잘 디텍션 할 수 있는지 성능을 뽑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시면은 일단 오픈 매치가 굉장히 다들 좋고, 뭐 픽스 매치나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컨피던스라는 값으로 했을 건데 성능이 낮습니다. 그래서 본 오픈 매치가 이제 원 버셔스 클래시파이어들을 기반으로 한 이 오픈셋 디텍션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어필들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보이시면은 세 번째 테이블이 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오픈셋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안 썼을 때와 썼을 때의 성능입니다. AROC고, AROC는 말씀드렸듯 오픈셋을 얼마만큼 잘 디텍션 하는가 지표인데, 보이시면은 썼을 때가 더 좋죠. 썼을 때가 더 좋습니다. 즉 OVA 클래시파이어가 레이브 데이터가만 적었을 때는 성능 확보가 좀 어려운데, 얼레이브 데이터를 써서 원 버셔스 클래시파이어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피겨 3는 이제 논 클래스와 언논 클래스에 대해서 이 원 버셔스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그 OOD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OOD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보이시면은 일단 가장 좋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메인 방법론 오픈 매치 같은 경우에는 논 클래스에 대해서는 OOD 스코어가 굉장히 낮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말을 잘못 했네요. 논 클래스, 알려져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OOD 스코어가 낮아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낮고, 언논 클래스에 대해서는 OOD 스코어가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했었던 이런 방법론들을 쓰지 않았을 때는 논 클래스나 언논 클래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안한 이 오픈셋 클래시파이어 스코어가 논 클래스나 언논 클래스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 즉 본인들이 제안한 것이 좋다라고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픽스 매치 안 썼을 때, A 같은 거는 픽스 매치랑 본인들이 제안한 SOC를 안 줬을 때, 이렇게 꼼꼼하게 본인들의 어떤 기법들의 성능들을 잘들 어필을 해주셨고, 이제 다음 방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법론은 IO 매치라는 알고리즘인데요. IO 매치는 어떤 연구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연구 모티베이션을 가지게 되는데, 보이시면 얘는 이제 10파텐 데이터고, 레이블드 데이터가 정말 적은 상황입니다. 정말 적은 상황에서는 이제 오픈 매치의 어떤 그 얼레이블드 오픈셋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으로도 오픈셋 디텍션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이 얼레이브 데이터 안에 원래는 돼지랑 곰이랑 사자 애들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레이브 데이터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고양이와 강아지 데이터 애들도 제거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얘네들도 제거가 안 되고 픽스 매치에 써졌어야 됐는데, 얘네들도 오히려 제거를 하고 나니까 성능이 이제 결국엔 저하가 되는 거죠. 보이시면은 이제 픽스 매치보다 오픈 매치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학습이 유의미한 애들도 제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IO 매치는 결론적으로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겨 1 글도 읽어보시면은 valuable inliers가 이제 그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인데, 얘네들도 제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픈 매치 성능은 떨어졌다. 오히려 픽스 매치보다 안 좋다. 라고 이런 새로운 문제 상황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픈 매치의 단점을 지적을 합니다. 오픈 매치는 이제 원버셔스 클래시파이어로 다음과 같이 좀 그 학습에 도움되는 애들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아있는 이 한 장의 어떤 얼레브 데이터만으로 픽스 매치를 하게 되니까 성능이 아쉬울 수가 있다. 즉 얘네들도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시면은 오픈 매치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면은 얘네는 결국에는 여기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조인트하게 이제 이 초록색이랑 검은색, 빨간색 애들을 정말 모두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사용하게끔 설계를 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랑 원버셔스 클래시파이어랑 그리고 얘네가 새롭게 제안한 오픈셋 클래시파이어를 모두 다 종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valuable 데이터가 제거되는 그런 문제점을 방지를 해서 결국엔 오픈 매치보다 좋아졌다라고 이제 어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그들이 가장 매력 어필을 많이 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는데요. 논문 제목도 이 단어를 꼭 붙여주셨습니다. 보이시면은 인라이어랑 아웃라이어, 이 초록색 얼레이브 데이터랑 얘네들을 좀 잘 엮어서 사용하겠다. 얘네들이 여기도 이쪽에서도 사용이 되게끔 제거가 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좀 이제 방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핵심은 어떻게든 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애들을 이쪽에서도 좀 어떻게 좀 학습이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백본 모델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피처 뽑히고, 피처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랑 원버셔스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각각의 확률 값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1번부터 K개 클래스를 한꺼번에 구분할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2번 K개의 확률을 다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측을 했었던 레이브 데이터에서 간측했었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들을 확인을 해주고, 원버셔스 클래시파이어도 각각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첫 번째 클래스는 해당 데이터가 첫 번째 클래스이다, 첫 번째 클래스가 아니다를 확률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는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 혹은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하지 않을 확률, 이런 거를 뽑을 수 있을 거고, K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는 모두
이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혹은 뭐 K번째에 속할 확률, 얘들도 마찬가지요.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 두 번째에 속할 확률, 즉 확률 값들을 알려줍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려진 클래스 내에서 디스크리미네이트 구분하는 능력을 통해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인식을 하는 친구고, 얘네는 어쨌든 이전 논문에서도 알려졌듯 언신 클래스를 디텍팅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오픈 매치에서는 이쪽 친구들이 여기 안 쓰였잖아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애들이. 근데 원 버셔스 월 클래시파이어는 쓰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어떻게든 얘를 섞으려고 두 개를 곱해버리는 쪽으로 이제 뭔가 엮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Q1부터 QK가 있는데 이거는 이 두 개의 애들을 곱한 값들입니다. 그래서 Q1 값이 높으면은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 둘 다 클래스 1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요. 그래서 얘네 능력은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곱했기 때문에 어떤 조인트하게 일단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고, 그래서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이제 1, 2, 3, QK에 대해서 어떤 값들이 높게 되면은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내가 알려줬던 첫 번째부터 K개 클래스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값들이 크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1 빼기 이 Q의 모든 값을 다 합친 값을 뺀 이 QK 플러스 1이라는 만약에 이 값을 만약에 새롭게 정의하게 된다라면은 이 값은 낮겠죠? 이 값이 다 크다라면.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오픈셋이냐 오픈셋이냐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얘가 0.5보다 작으면은 오픈셋이다. 0.5보다 크면은 오픈셋 아니고 그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라고 판단하는 그런 전략을 새롭게 세웁니다. 되게 잘 엮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K 플러스 1개의 프로버빌리티가 생겼죠. 그래서 K 플러스 프로버빌리티는 이쪽 확률값을 통해서 언신 클래스를 디텍팅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이쪽 클래스도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1번부터 K개 클래스 중에 어느 것에 속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O1부터 OK라는 값들도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네 값들도 어쨌든 언신 클래스를 좀 어웨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도 이제 K 플러스 1개의 모든 애들이 다 언신 클래스를 디텍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오픈셋 클래시파이어, 얘네들 새롭게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정답 값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K 플러스 1개의 예측 확률 값들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끔, 즉 좋은 능력, 언신 클래스를 디텍팅 할 수 있는 K 플러스 1개 프로젝트를 이 오픈셋 클래시파이어가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얘네를 정답으로 두고, 이거에 대한 그 스트롱하게 어그멘트된 입력 데이터로 또 이것도 값들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얘는 위크, 얘는 스트롱인데, 그래서 이거의 결과의 차이를 줄여주는 하이브리드 대결에서 가장 좀 많이 쓰는 약하게 증강, 강하게 증강된 예측 결과들의 차이를 줄여주는 학습을 새롭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인트 인라이어 and 아웃라이어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쓰리는 전략을 취했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메인 포인트고요. 근데 이때 좀 이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신뢰도로 두고, 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 큰 값만 좀 신뢰성 있게 학습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레시홀드고, 좀 프랙티컬하게 얘네가 어쨌든 그 valuable 얼레브 데이터가 안 쓰이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낮은 값을 썼다, 뭐 이런 말도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는 이제 오픈셋 클래시파이어를 설명드린 거고, 얘도 학습을 해야겠죠. 얘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픽스매치랑 똑같아요. 픽스매치 로스입니다. 이게. 스트롱한 예측 결과가 약하게 된 예측 결과의 수도 레이블이랑 똑같아지게끔 학습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은 픽스매치가 이제 컨피던스가 0.95보다 큰 경우에만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고 더욱더 복잡화된 조건을 이중 조건을 쓰는데 SI라는 값이 0.5보다 작아집니다. 이게 SI입니다. 이게 0.5보다 작으면 해당 클래스는 언신 클래스라고 신 클래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크다라는 거는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1부터 K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게 높으면은 이 값이 높다 보니까 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0.5라는 값보다 낮을 경우 입력받았던 데이터가 이제 신 클래스 레이브 데이터랑 익숙한 클래스랑 동일한 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중 조건을 걸어서 픽스 매치를 더욱더 안전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오픈셋 타겟 생성 이거는 조인트하게 인라이어랑 아웃라이어를 쓰기 위해서 이거에 막 예측 결과를 두 개를 곱해서 Q라는 새로운 애들을 만들었고 Q의 역할은 이 부분에서 그 valuable classifier가 제거된 그런 경향을 없애주려고 얘는 항상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없는 애랑 도움을 받아서 좀 곱해서 새로운 타겟을 만들고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K 플러스 1개 프로버빌리티를 만들어서 픽스 매치를 이쪽에서 써주셨고 그리고 이거의 어떤 유의미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픽스 매치의 어떤 필터링 알고리즘에 좀 더 강화했습니다. 0.95가 큰 경우에만 학습했었는데 이제 그 SI라는 값이 0.5보다 작을 때 라는 그런 좋은 필터링 아이디어를 써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습 프레임워크는 네이브드 데이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도 학습도 하고 레이브드 통해서 원 버셔스 클래시파이어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픽스 매치, 오픈 매스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픽스 매치를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그리고 여기 프로젝터라는 말도 있는데요. 프로젝터라는 것은 이제 학습의 표현 능력을 이 백본 모델이 원래는 이 프로젝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넣은 이유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표현 능력을 더욱더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1번은 이제 레이브드 데이터 기반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여기 1번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6번은 이제 K 플러스 1개의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이제 픽스 매치하는 알고리즘 줄이도록 학습되어 있고 7번은 이쪽입니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픽스 매치 쓴 건데 아주 좋은 두 가지 필터링 기법을 모두 써서 7번을 여기 쓰셨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원 버셔스 클래시파이어 로스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를 낮춘다라는 것은 두 개 다 확률값을 1에 가깝게 하는 건데 해당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1 그리고 해당 클래스 이외의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아닐 확률이 1이 되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설계를 하고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들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픽스 매치랑 오픈 매치 두 개보다 좋고 뭐 성능 좋다 그게 다예요. 성능 좋고 보이시면은 아이오 매치가 있고 성능이 모든 어떤 실험 상황에서도 다 성능이 좋다 볼드체가 되어 있던 거는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인데요. 보이시면은 이제 UASD, DS3 이게 다 이제 세이프 계열의 준지도 학습인데 오픈 매치도 있고요. 다 좋다라는 그런 해피엔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싱클래스, 언싱클래스, 오픈셋 딕테이션의 성능을 얼마만큼 잘하는가에 대한 지표도 되겠습니다. 투클래스, 싱클래스, 언싱클래스 딕테이션 하는 거는 투클래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큐러시 지표 사용해서 또 한번 봤는데 오픈 매치보다 뭐 더 좋다.
오픈 매치가 여기 있죠. 2등하고 있었는데 2등보다 좋다라는 그런 디텍션을 잘하게 됐다라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마무리하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계열의 준지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에 대해서 강건한 그런 알고리즘, 오픈 매치, IO 매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알고리즘 모두 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스텝을 거치는데요. 얼레이브 데이터랑 레이브 준비를 하고 이제 레이브 데이터랑 얼레이브부터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오픈셋이 어떤 데이터인지 디텍션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다음에 얘네들은 제거를 하고 이제 뭔가 좀 유의미한 애들 위주로 학습을 하겠다라고 픽스 매치를 하겠다. 이 세 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픈 매치는 원버셔스 클래시파이어로 이 부분을 잘 해줬고 그 IO 매치 같은 경우에는 원버셔스 클래시파이어랑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결합을 해서 만든 오픈셋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네, 긴 시간 세미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